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오그라 유나도 일본 여자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V 배우가 아니라 일본 여자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더 강력한 뭔가 진짜 성적인 컨텐츠를 원했으면 유튜브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쵸. 많거든 볼 수 있는 게. 좋은 채널이 많죠. 좋은 채널이 많아요. 네,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안 들어주시고 우에하라 아이라고 그 AV 배우 채널도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궁금해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했던 거죠.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어머니 채널 할 때 제가 아시는 마케팅 회사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마케팅 회사 대표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어머니 쇼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직도 너가 활동하는지 몰랐다. 그럼 연락이 왔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도움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그분이 저한테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 혹시 한국에서 AV 배우들이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채널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궁금하대요. 그게.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왜냐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AV 배우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이미 있었어요. 네. 유명하신 분 있죠. 유명하신 분 있죠. 네. 오그라 유나랑 시미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그냥 AV 배우가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누가 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누구나 왔을 때 이 전략을 쓰면 될 거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걸 알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서치를 한 거예요. 네. 오그라 유나랑 시미켄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먼저 저는 고민했어요. 물론 한국 남자라는 건 확실했어요. 한국 남자랑 확실했고 근데 누굴까? 그래도 봤는데 한국 30대 40대가 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추억이 있으니까. 한국 남자 3, 40대가 보는 일본과 관련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를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냐면 네. 일본 여자, 일본 문화, 한일 커플, 일본 유흥, 일본어 교육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네.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 남자 3, 40대가 왜 이런 키워드들을 더 좋아하는 거지? 왜 이런 키워드들에 유난히 몰려있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게 분석을 하고 주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데이터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깨우친 거죠. 3, 40대 한국 남자들이 일본에 관련돼서 검색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했던 이유가 4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를 이해해줄 여자는 한국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기존의 한국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여자들은 진짜 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본 여자와 결혼하면 그들은 나를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4가지 심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해요.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도 한국 남자 여자에 대한 갈라치기를 진짜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한국 여자분들 그렇게 나쁘시지 않아요. 되게 좋고 네, 좋아요. 순하시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상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갈라치기 때문에 사상 교육을 받아서 그런 심리가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연중에 나타난 거고 물론 이건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짜 현상이니까 요걸 가지고 기획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일본 관련된 컨텐츠는 한국 여자분들도 많이 보고 네. 남자 뭐 10대들도 보고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그라 유나나 시미켄 관련된 요 타겟분들 그리고 AV 배우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식의 채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짰어요. AV 배우라면 여자일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네. 첫 번째, 그 배우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매료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 남자들의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주변 친구들, 일본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요. 그 여행하면서 한국 문화랑 음식에 매료되고 또 한국 남자들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배우가 한국 남자분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진 남자분들을 일본으로 초대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는 컨텐츠인 거죠. 이게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계속 대시를 받는 거죠. 일본 여성들한테. 네. 또 다른 한국 남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하고 이제는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소도시를 여행을 다녀요. 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한테 대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일본 배우분이 일본 여성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한국 남자 너무 좋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한국 남자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거. 한국 여행 시켜주고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하고 소개팅도 시켜주는 컨텐츠인 네. 거죠. 보통 AV 배우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성인 약간 그렇죠. 그런 컨텐츠가 주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다른 전략을 가지고 그렇죠, 하셨네요. 그렇죠. 음. 실제 커플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아. 왜냐면 그 오구라 유나나 시미켄을 보면은 한국 여자가 아니라 일본 여자를 원한다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성적인 느낌이라기보다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결혼하고 싶고 뭔가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착안을 했냐면 이상하다. AV 배우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에 와서 굳이 남자들이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는 게 일본 여자라는 키워드일 거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러면 AV가 아니라 일본 여자로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우 이름은 그냥 명성. 그렇죠. 명성이고 그리고 그게 후킹이 되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낫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오구라 유나도 일본 여자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V 배우가 아니라 네. 일본 여자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만약에 더 강력한 뭔가 진짜 성적인 컨텐츠를 원했으면 네. 유튜브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쵸. 많거든 볼 수 있는 게. 좋은 채널이 많죠. 좋은 채널이 네. 많아요. 좋은 건 아니고.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네. 더 강력한 곳이 많아요. 네. 근데 굳이 유튜브 와서 구독하고 거기서 영상을 본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진 거는 그런 성적인 욕심보다는 네. 뭔가 다른 거일 거다라는 걸 추론해낸 거죠. 그리고 그게 일본 여자일 거다. 일본 여자일 거다. 그러면 일본 여자로 컨셉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AV라는 그 컨텐츠를 가져가면 수익 모델을 만들 때도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성인용품을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추구하지 않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위험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조회수 수익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네. 노란 딱지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 여자로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음. 수익 모델을 만약에 붙일 거면 그리고 한일 커플 매칭을 해주는 결혼업체로 붙여야 된다. 결정사 같은 걸로.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드업을 짠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오구라 유나를 분석했을 때 한국의 이제 여성 커뮤니티에서 오구라 유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역 AV라는 그 말 때문에 여성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배척하고 악플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까지도 제가 체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딩을 하면 악영향이 많이. 악영향이다. AV라는 것 자체가 초반에는 이슈가 될 수 있고 후킹이 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 컨텐츠의 방향 자체를 이 AV 배우로 가져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하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굳이 이거를 막 일본 여행 키워드로 잡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여자라는 게 가장 강력한 키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의 좀 키워드들이 더 유행을 하고 있는지 더 딥하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남자 인기, 일본 여자 이야기, 일본 여자 꼬시기, 일본 발음 차이, 한일 커플에서 일본 여자, 일본 소도시 여행, 한국이 좋음, 일본 문화 차이 그런 키워드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일본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한국 30대, 40대 남자들이 일본에 대해 검색할 때 특히 일본 여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싶을 때 이런 키워드들을 껴서 보더라. 이게 검색을 실제로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알고리즘 때문에 떴을 때도 네.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사람들이 눈이 가서 클릭을 하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죠. 저라도 클릭을 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한국 남자가 일본 여행 갔는데 네. 일본 여자들한테 꼬심을 당하거나 다 그런 콘텐츠인 거예요. 보니까 네. 그게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그걸 당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럼 그걸 버무려야 된다. 왜냐면 일본 여자만 나와서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말고 실제로 여행을 같이 가서 엮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여자가 일본 여자한테 꼬심을 당하는 그 상황을 연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꼬심을 당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엮은 게 뭐냐면 아 그럼 이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 친구를 일본 여행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다니는데 얘가 인기가 많은 식으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출을 내가 해야겠다. 근데 대도시보다는 요즘에 소도시 여행이 그 당시엔 소도시 여행이 더 트래픽이 두 배 더 세 배 더 나왔어요. 그래서 소도시로 꼭 가야 되겠다. 네. 모든 갭 키워드들, 모든 트렌디한 키워드를 다 때려 넣어서 이 시나리오로 싹 만들어 넣은 거죠. 이건 안 돼.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올라올 때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기획대로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획대로 아예 안 갔죠.
나중에 이제 배우분이 우에하라 아이라는 걸 알고 네. 이제 만나가지고 이거를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회의를 하는데 그 소속사 대표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설득을 잘 못했죠. 그래도 이제 상당히 빠르게 구독자가 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만 명이 3주도 안 걸렸어요. 아마 근데 이건 사실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에하라 아이라는 그 팬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워낙 탑 티어시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이거는 실력보다는 그냥 배우분이 더 대단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뭐 개인 블로그도 하시고 스튜디오 뭐 저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영화도 하시고 또 외국인 뭐 리액션 인터뷰도 하시고 여행, ASMR 또 연예인 막 유튜브까지 컨설팅한 분야가 되게 많으시네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콘텐츠 유형 같은 거를 딱 정해서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카테고리나 콘텐츠 유형이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배우가 먼저 선정됐을 경우에는 네. 배우에 맞춰서 가장 좋은 콘텐츠 유형을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만약 클라이언트가 왔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제일 잘 낼 수 있게끔 거기에 맞춰서 카테고리나 콘텐츠 유형을 만들었던 거고 다양한 이제 경험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좀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요즘은 좀 어떤 콘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나요? 요즘에 보면 다 AI예요. 작년부터가 이제 급성장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급성장하는 거의 유튜브 채널들은 90% 이상이 AI를 끼고 해요. 그러니까 AI로 제작됐거나 네. AI가 어떻게든 섞여 있는 영상들. 끝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얘기한 것만 보면은 이렇잖아요. 갭 매핑해서 좋은 트렌드 키워드 잡아놓고 그거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채널 구조를 짜면 무조건 대박이 날 거다. 네. 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뒤에 이 영상을 채널 구조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 50%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거면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걸 진짜 오래 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만 잘 고민해서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